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이 덥고 습한 날씨 속에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었죠. 또 오늘 낮 기온 29도 안팎까지 오르게 했습니다만, 자, 지금 또 날이 맑습니다만 오후에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오후부터 장맛비가 또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비 영서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 같은데요. 특히 또 이번 주 후반 날씨는 제5호 태풍이죠. 독수리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태풍이 남긴 수증기 또 장마 전선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중부 지역에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날씨 변화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천연기념물 제218호이자 또 멸종위기 1급 곤충이죠. 장수하늘소 야외 적응 반복 실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단구공원의 아트갤러리가 지난 18일에 개관했죠. 이 현장 다녀왔습니다. 또 지역 소식, 또 취재 기장이라서 살펴보는 시간도 함께하도록 하죠. 7월 25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대안학교의 전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사학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학내 구성원들이 대안학교나 영재학교로의 전환 가능성을 포함해서 학교 미래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자고 요청해왔다며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사학은 이달 18일 강원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대안학교 전환 의지를 구두로 밝히면서 법적 전환 절차 등을 문의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교원 치유지원센터의 하나의 평균 상담 건수가 1,200건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교원 치유지원센터의 상담 건수가 3,590여 건으로 한 해 평균 1,200건이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교직 스트레스와 교육활동 침해가 원인이 되었던 상담은 2,190여 건으로 전체 61%를 차지했고 올해 상반기 동안에도 14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은 오늘 하루 강원도에서 유독물질 의심 우편물 신고가 16건 추가로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신고는 모두 50건이 되었습니다. 우편물의 확인 결과 오인 신고가 25건, 오배송이 11건이었습니다. 또 12건은 유해물질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선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천연기념물 제218호이자 멸종위기 1급 곤충이죠. 장수하늘소의 야외 적응 반복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월군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의 이대암 소장 연결하죠.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2015년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 이전부터 장수하늘소 또 인공중시 연구를 계속해서 이어왔었고요. 먼저 그 연구센터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곤충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장수하늘소하고 비단벌레 그리고 이제 상굴뚝납이라는 건데요. 네. 천연기념물 연구센터에서는 이제 문화재청과 영월군의 협조하에 이제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장수하늘소와 이제 그 중에서 비단벌레 2가지만 연구하는 건데요. 네. 이제 두 곤충 다 이제 멸종위기 1급으로서 이제 절멸 직전에 있거나 또는 이제 위기에 있는 종들입니다. 예. 센터는 이제 이 두 종을 증식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자연에 이제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장수하늘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2년에 이제 영월 곤충박물관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장수하늘소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본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있으면 이건 자연적으로 소멸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결국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뭐 그런 환상, 착각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실험을 거쳐서 작년이죠. 세계 최초였습니다만은 장수하늘소의 애벌레 시기가 유충기가 3년에서 5년 정도다. 그러니까 4년 정도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성과를 거둬서 또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야외 적응 반복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만은 이건 어떤 의미인 겁니까? 이 실험의 의미는 어떤 거죠? 이제 그 장수하늘소가 사실은 이 전부터 뭐 6년이 걸린다, 7년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유충기가요. 애벌레가 6년, 7년이 걸린다는 루머처럼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무도 확인한 적은 없죠. 그래서 이게 이 상태로 돼서는 안 되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 유충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인공증식에서는 7개월까지 단축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결국 방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자연에서 얼마를 걸리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험 조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지를 만들고 거대한 4개의 케이지를 만들어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애벌레와 이제 알을 투입한 거죠. 그것이 이제 2020년부터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장수하늘소 같이 이제 나무를 파먹고 있다 나오는 곤충은 나비나 이런 것처럼 동시에 다 나오질 않습니다. 조금씩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유충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재작년에 나온 것들이 평균적으로는 4년 걸리는 것이 이제 확인됐는데 이게 지금 물리나 수학 같은 거는 공식이 한번 정해지면 뭐 영국 불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생물은 우연성이 너무 많이 개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반복 실험에 이제 똑같은 결과를 얻어야 그것을 이제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유충기가 이제 4년 정도 된다. 이게 이제 완전히 확립이 된 겁니까? 네네네. 아, 그래요. 이게 이 실험의 의미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유충기는 반복적으로 실험한 결과 4년이다. 이게 뭐 일반인 분들은 그렇다고 그게 무슨 의미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장수하늘소를 지금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연에 방사하는 거잖아요. 방사를 하려면 얘가 몇 년 만에 나온다는 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모니터링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4년이 됐는데 4년째 되는 해에 과연 뭐 몇 마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원에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지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4년이라는 것도 이 곤충은 적산 온도라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사실 4년이라는 것은 이 영월 중부지방 얘기고 저 위에 그 러시아 같은 데서는 이게 7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이 밑에 남부지방에서는 또 그보다 짧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앞으로 또 연구하는 거가 과제입니다. 영월 지역 기준으로 이제 4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인공 중식 기술이 이제 확립이 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인공 증식으로는 뭐 단숨에 뭐 수백 마리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백 마리요. 근데 지금 성충이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지금도 100여 마리는 있습니다만 그 관리하는 게 어렵고 인력이 이제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음만 먹으면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제 1,000마리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성과가 아닌가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키워서 다 방사들을 시킬 예정인 건가요? 그렇죠. 이거 이제 자연에 결국은 방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자연 환경이 장수하늘소가 왜 지금 없어졌냐면요. 이 장수하늘소가 살기 위해서는 그 숲이 수백 년 된 극상림이라는 아주 오래된 숲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6.25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 때문에 많은 숲들이 사라져서 지금 산이 울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겨우 뭐 50년, 70년밖에 안 되는 숲이거든요. 이 산들이. 그래서 이제 그보다 훨씬 오래된 수백 년 된 숲을 찾아서 이 장수하늘소를 복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키우는 것도 문제군요. 또 방사시키는 것도 그 적합한 환경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아까 비단벌레 또 이제 또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천연기념물 496호입니다. 이 비단벌레 인공충식도 성공을 했다고요? 지금 완전 성공한 건 아니고요. 거의 90%까지 지금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요. 이것도 4년 만에 나옵니다. 그 나무 속에서. 이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비단벌레는 또 굉장히 또 까다롭습니다. 장수하늘소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성공시키는 게 이제 그 다음 과제입니다. 이 곤충들이 4년을 좋아하는군요. 그러면은 그 90%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10%를 채우는 거는 뭐 어떤 부분만 이제 채우면 되는 겁니까? 요거는 지금 대량 증식, 인공 증식을 이 비단벌레도 장수하늘소처럼 수백 마리를 만드는 게 이제 제 과제인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우리가 신라 시대 때 비단벌레 껍데기를 가지고 아주 왕이라든지 귀족들의 그 장신구를 만드는 데 썼어요. 지금도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남대청에서 발굴을 했더니 거기 이제 왕의 말 한 장에 비단벌레 껍질 1,000마리를 가지고 만드는 그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보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비단벌레를 많이 만들면 그런 문화재를 복원하는 그런 성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서식지에다 방사를 해서 자꾸 서식지를 늘려가면 멸종하는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런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뭐 이번 실험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어떤 작업을 했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올해 한 11월쯤에 뭐 미국 곤충학회 이제 학술대회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11월 5일에 이제 미국 곤충학회가 열리는데요. 거기에 이미 이제 발표하기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왜 뭐 세계적인 곤충학회에서 관심이 있느냐면 장수하늘소라는 게 이제 러시아에 있고요. 그 중국에 조금 있고 북한에 좀 있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조금 있을 정도인데요. 이 종이 원래 그 멕시코산하고 굉장히 멕시코에 있는 속하고 굉장히 근현종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장수하늘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에게 또 정말 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연구 결과 좀 잘 좀 이 정리를 좀 하길 기대하겠고요. 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체험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과학관으로 이제 등록까지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그 실제로 이런 곤충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준비 작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거의 90% 완성됐고요. 역시 90%군요. 그래서 아마 이달 말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면 청소년들한테 좀 더 장수하늘소라든지 비단벌레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체험을 지금 위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방학철 아니겠습니까? 또 어린 학생들 이런 거 곤충의 세계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또
또 자연 체험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분들이 한번 또 일정 또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월군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의 이대암 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 아트갤러리가 지난 18일에 개관했습니다. 또 개관 기념 전시회도 진행 중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트갤러리 작년에 준공되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1년여 만에 이번에 정식 개관한 겁니다. 그동안에 좀 어떤 보완을 거쳤는지 또 어떤 공간으로 탄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 단구공원에 위치한 원주 아트갤러리는 다양한 미술 전시가 가능한 소규모 조각 미술관인데요. 2020년부터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해 작년 5월 준공됐습니다. 당시에는 미술관의 필수 시설인 온도, 습도 조절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서 미술관의 자격증을 획득할 수 없었는데요. 또 건축물 하자가 있어서 정식 개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각작품 작가가 많지 않아서 작품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서 개관이 미뤄졌는데요. 이후 지역 미술 관계자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공간의 확충과 시설 보수 보완 작업을 통해서 준공 1년 2개월 만에 정식 개관한 겁니다. 지상 1층 규모의 갤러리는 주변 환경과도 잘 어울리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실내 전시시설뿐만 아니라 야외 전시 공간 그리고 야외 조각 작품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주시 김상미 문화예술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아트갤러리는 다양한 미술작품 전시를 위한 소규모 조각 미술관을 조성하고자 전면적 324.89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로다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개관하면서 벌써 많은 분들이 원주 아트갤러리를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네, 인근의 어린이집에서도 단체로 오시고 있고요. 어른 아이 모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심 속에 아트갤러리가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심 속 작은 예술 공간으로 누구나 즐겨 찾는 공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네, 현재 갤러리에서는 어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정식 개관을 기념해서 한 달 동안 기획 전시를 운영하는데요. 주제는 동심과 예술가의 콜라보입니다. 동심을 가진 어린이 화가들과 또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콜라보한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맑고 투명한 동심의 세계를 어른 작가들의 해석으로 담아낸 작품 15점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른 작가들의 시선으로 풀어본 작품들이고요. 또 4세에서 14세 어린이 작가들의 작품과 여기에 어른들의 해석을 문자로 입힌 실험적인 전시 작품 3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 컨셉에 맞게 갤러리 내부는 맑고 밝은 공간으로 꾸며졌는데요. 전시실 내부와 외부에서 벽화 작품도 만나볼 수 있고요. 종이로 만드는 꽃이나 독특한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어서 전시 공간에 독특한 분위기를 냅니다. 또 원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에게 있어 원주란 질문을 주제로 원주에 대한 영상이 제작돼 갤러리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전시 주제가 동심과 관련된 만큼 아이와 함께 온 시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전시장을 찾은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 원주에 이런 미술작품을 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새로웠고 일단 예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린이 화가들이 그렸다고 했는데 정말 이거를 아이들이 그렸는지 그게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랑 같이 와서 구경하고 싶은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네. 자, 시민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이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영 계획, 갤러리 운영 정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지금 진행 중인 기획 전시는 오는 8월 18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번 기획 전시 이후에도 새로운 작품 전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조각 작품뿐만 아니라 공예품, 설치 미술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 예술전시뿐만 아니라 아트갤러리 주변에서는 작은 음악회를 열면서 주민들이 편하게 찾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전시 정보는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아트갤러리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원주 당기동의 옛 정부합동청사 오랜 기간 방치돼 왔었습니다만은 원주시가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원주 도심 중심지 중 하나인 당계동에 장기간 방치돼 애물단지로 전락한 옛 원주 합동청사에 대해 원주시가 매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원주지사는 옛 합동청사 매각 매입 논의를 진행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는 원주시가 캠코의 매입 의사를 밝히며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옛 합동청사의 가감정가는 130억 원대로 원주시는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82년 문을 연 옛 합동청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북부지방산림청,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입주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 원주지청과 북부지방산림청은 각각 무실동과 방곡동에 개별 청사를 신축, 이전한 데 이어 2017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혁신도시 나라키움 청사로 옮기며 6년여째 방치되어 왔습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합동청사를 벤처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 벤처기업들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벌이는 등 활용 방안 마련에 고심해왔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건물을 소유한 기획재정부와 캠코의 의사를 확인한 만큼 원주시가 매입할 방침이라며 옛 합동청사가 방치되면서 지역의 불만이 컸던 점을 고려해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안을 세워 빠르면 연내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한 군데가 있어요. 합동청사 외에 춘천지방법원 원주 지원이요. 역시 오랜 기간 방치되다시피 이제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에 대한 해법은 딱히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네, 또 다른 장기 방치 국가시설인 옛 춘천지법 원주 지원은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캠코 관계자는 옛 합동청사는 원주시와 협의 중이지만 법원 건물의 경우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다며 본사의 자체 개발을 의뢰해놨지만 부지가 좁고 건물이 너무 낡은 데다 활용도까지 떨어져 쉽지만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다음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시 업계 소식인데 원주시가 택시 3부제를 해제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법인 택시 종사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원주시가 이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네, 3부제 해제로 인해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가 처우 개선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4개 법인 택시회사 운수 종사자에게 매월 7만 원씩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택시 3부제 해제 조치로 택시 운행량이 늘어난 반면 법인 택시 기사의 수익이 감소하는 어려움이 생기자 원주시가 한시적으로 부담을 줄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면허 등록된 법인 택시는 643대입니다. 또 원주시는 법인 택시 면허를 매입한 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개인 택시 면허 28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정부의 택시 면허 총량제에 따른 감차 계획에 따라 개인 택시는 크게 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20년 이상 근무한 법인 택시 고경력자가 100여 명 넘게 대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개인 택시 면허 공급은 고작 27대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시는 브랜드 콜택시 인권 전산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옛 원주역과 무실동 원주역에 택시 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업계 측에서는 이러한 개선책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영월군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바로 내일부터군요. 물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영월군이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경기도 가평에 드론 배송센터를 오픈한 파블로 항공과 공동으로 26일부터 물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운영하는 드론 배송 서비스는 영월노면 하나로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종 생활 물품을 동강 오토캠핑장 등 원하는 장소로 주문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줄배를 타고 이동하는 영화로 저새마을과 택배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영화로 송익길 마을 등에도 드론 배송 서비스를 통해 택배 물품을 배송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폭우와 장맛비의 영향으로 하천과 인접한 주민들이 고립될 경우 식료품과 의약품도 공급하게 됩니다. 이번 드론 배송 서비스는 11월 말까지 영화로 동강 오토캠핑장, 저새마을, 송익길 마을 등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지만 영월구는 드론 배송 시스템과 통합 운영 플랫폼을 완벽하게 구축해 대상 지역과 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도 2032년 도심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기 위해 관제 시스템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계 드론 산업 5위로 도약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까지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만은 이러한 그 시도를 통해서 영월이 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또 드론 시티가 될 수 있도록 또 응원을 또 우리가 격려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자, 7월 25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